자, 안녕하세요. 난소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1, 2차 시는 학교 수업을 했고,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요. 요 끝에 그 과제를 줬던 거 기억하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14페이지, 15페이지인가요? 15페이지. 아버지 이름이, 난쟁이 아빠 이름이 김불인데, 그 아버지 이름이 갖는 아픈 바람의 뜻, 뭔지 모르겠죠? 요 이자가 이그저 할 때 이자입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난쟁이 집안이 되도록 노비 집안인데, 그 사람들 이름에 이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난쟁이 아빠나 그런데 불입니다. 불이. 그럼 또 그 일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죠. 어, 나는 노비가 아니다. 당당한 가치 있는 존재다. 이런 바람, 자기 선언. 그 이름에 이런 것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주어진 현실이라면. 근데 아버지는 이런 바람을 갖고 있지만 그 바람대로 사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여기 15만 원의 의미를 얘기했었고요. 아버지와 지섭은 우리에게 대입금 밖을 날아다니는 사람들로 보였다. 달에도 왔다 갔다 하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자, 이 아버지 육성인데 그 아버지가 오죽했으면 이 혀가 말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됐잖아요. 애써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철거가 되고 오갈 데가 없는 신세. 그 평생을 그렇게 일을 했는데 가족들하고 생계 유지가 안 되니까 그 실망감, 또 가장으로 느껴야 할 무게가 더 컸겠죠. 자, 가장으로서 느껴야 할 삶의 압박감이 이게 저절로 이렇게 토로가 되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힘들고 하니까 달나라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벗어나고 싶은 욕구, 이 현실을. 달나라 가서 천문대회를 보기로 했다는데 좀 황당한 얘기죠. 이 난소공의 이제 특징 중 하나, 어떤 동화적인 처리, 좀 비현실적인. 이게 탈출구가 될 수 없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잠시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합시다. 16페이지. 행복동의 생활의 마지막 며칠은 우리에게 악몽과 같았다. 이 단어 하나로 이제 앞에서는 지옥이라 그랬나요? 이 난소공 그 초입에 지금은 악몽이라 그랬고. 이 장면 또 봅시다. 어머니가 밥상을 차렸는데 그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식사하는데 그때 이 용역들이 와서 대문을 두드리면서 그 담벽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있는데 벽을 치고 있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실제 이 장면을 조세희 씨가 목격을 하고 이 난소공을 쓰게 됐다고 얘기했죠. 이 대목은
그 난소공 창작 배경이 되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충격을 받고 이걸 좀 전하고 싶은 거죠. 그 난소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 볼까요? 다음 페이지. 나는 햇살 속에서 꿈을 꾸었다. 이때 나는 영호였습니까? 영희가 편지꽃 두 송이를 공장 폐수 속에 던져놓고 있었다. 편지꽃은 영희하고 늘 붙어 나오는 단어, 뭐 영희의 순수 이런 걸 상징하는 단어인데요. 폐수 속에 가고 있어요. 그 영희의 미래가 어두울 거라는 암시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나의 17편은, 이 나는 앞에서 영수가 나왔고, 조금 전에 영호, 세 번째는 영희가 됩니다. 영희. 이 난소공에서 서술자가 바뀌는데, 뭐 그렇게 해서 얻는 효과가 있겠죠. 영희도 우리 생활은 회색이다. 이 형제들이 다 지옥이다, 악몽이다, 회색이다. 또 영희도 두 오빠와 마찬가지로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공부가 싫어서가 아니고 이제 가정 형편 때문에. 마치 배를 잃은 늙은 수부가 바다에 떠 있는 것 같았다. 이 뱃사람이 배를 잃고 떠 있는 모습이에요. 마치 모처럼. 이게 난소공 가족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 삶의 터전을 지금 빼앗기기 직전에 있습니다. 적어 놓을까요? 삶의 터전을 잃은 또는 잃게 될 난쟁이 가족 처지와 이와 같을 것이다. 자, 그가 나를 영희를 보았다. 이 그는 누굽니까? 이 입주권을 사들인 사람, 부자, 재벌 2세, 경영권 수업 받는 걸로 나와 있죠. 영희가 예쁘니까 이제 그가 영희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그는 작은 꽃송이를, 편지꽃, 편지꽃은 영희의 상징인데, 순수의 상징인데, 돈 많은 그가 그 꽃송이를 왼쪽 윗주머니에 꽂았다. 그 순수를 강탈할 거라는 암시. 자, 그는 돈이 많아서 입주권을 다 사들이고요. 부자였고, 자, 우리 동네 입주권을 45만 원에 팔았다. 이 사람은 상당히 기분을 쓰듯해서 또 한 20만 원 정도 돈을 줬나요? 근데 그 2배 이상의 이익을 남겨서 또 돈을 벌고 있습니다. 당장 오갈 데 없는 절실한 사람, 돈이 절박한 사람들의 돈을 그 사람이 누려야 할 것을 가로채 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철거민들이 가져가야 할 몫을 가로채 간 거 아닌가? 이 사람 돈도 많은 사람인데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자, 난수공에서 자주 나오는 이분법,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자본가와 노동자. 여기도 또 그 격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와 나, 그와 영희를 비교한 것인데, 그는 선택할 것이 많고 영희는 선택할 것이 없고요. 자, 빈부 격차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 자주 만나는 듯한 느낌이죠. 영희가 그 사람을 따라간 이유는 뭐였습니까? 입주권. 그 입주권은 자기네 거라는 거죠. 자기네 거. 그 입주권을 돌려받고 싶어서. 그가 내줍니까? 그 영희는 이게 자신의 가족 몫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가 영희를 함부로 했듯이 똑같이 영희도 약을 타서 그 사람이 잠든 틈에 그 입주권을 가지고 나오게 되죠. 자, 이제 입주권을 가지고 와서 그 동사무소 찾아갔더니 좀 의심스러운 눈으로 이 공무원이, 건설 공무원이 바라보니까 아저씨는 어느 편이에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가진 자와 소외된 자. 그 아파트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인가 묻고 있는 거죠. 정말 그 집에 원래 살았던 사람, 보금자리가 절실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느냐,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이 들어가야 되느냐, 어떻게 답할 겁니까? 아파트에 들어갈 사람은 저희예요. 이제 영희는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자, 22페이지 갈까요? 마음이 좀 급하죠. 그는 건강한 몸이었다. 그 부자. 나는 아픈 몸이다. 근데 정말 건강한지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건강한 그를 만나면 죽이고 싶다고 지금 영희가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인간이 갖는 고통에 대해서 그는 아는 것이 없었다. 절망에 대해서도 모를 것이다. 인간이 갖는 고통, 절망. 그걸 모르는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인가요? 특히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 버스 값이 얼마인지 쌀 값이 얼마인지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백성들을 생각하는 정책을 펴기는 어렵겠죠. 우리가 문학 공부하는 이유도 지금 이 난수공을 읽으면 그 철거민들의 삶이 어떤지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그런 환경이 아니다 하더라도. 자, 그는 그런 경험을, 난수공을 안 읽었나 봐. 모를 것이다. 자, 마지막 이제 장면까지 왔습니다. 영희가 애써 입주권을 가지고 왔더니 아버지가 공장 굴뚝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근데 표현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까만 쇠공이, 제목이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잖아요. 머리 위 하늘을 일직선으로 가르며 날아갔다. 아버지가 벽돌 공장 굴뚝 위에 서서 손을 들어 보였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모습이었네. 달나라로 쏘아 올렸는데, 아버지도 그렇게 이 이상적인 공간을 향해서 뜨고 싶었는데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그 이상에 닿지 못하고 추락하는 이야기. 자, 이 장면만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제 난쟁이 가족이 살고 있는 것이 낙원구 행복동이고
여기 살면서 달나라에 가기를 소망하고 있죠. 달나라는 이 현실의 고통을 잊을 수 있는 낭만적 초월의 공간, 일한 만큼 대우받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할 것이고요.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나온구 행복동은 전혀 낙원도 아니고 행복도 아닙니다. 지옥이고 악몽이고 회색인 궁핍과 절망의 현실. 자, 이 달나라를 꿈꿨지만 날아가는 거, 이상을 꿈꿨지만 꼬라박는 게 현실이었죠. 높은 곳에 떨어져서 돌아가시는데 스스로 그랬다면 자살이라고 얘기하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 아버지가 죽음으로 떠밀려 오늘 사는 집이 철거되고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스스로에게 실망스럽고 자기 목소리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사회적 타살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사회 공기, 사회 구조, 사회 분위기를 문제 삼고 싶어서 이 소설을 썼습니다. 조세희 선생은. 자, 이 끝에 문장 한번 봅시다. 영희가 아버지를 난장이라 부르는 악당은 죽여버려. 꼭. 이때 난쟁이는 그 신체적 결함을 가진 사람인데 여기서는 이 자본으로부터 소외된 사람, 이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의 상징으로 난쟁이가 선택되었다 이렇게 앞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난쟁이 아빠처럼 정직하고 평생 노동을 해온 분인데 이런 사람을 이렇게 대우하지 않고 함부로 하고 또 소외시키는 그런 사회가 사회 악이 아니냐, 그런 사람이 악당이 아니냐, 그 악당을 참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난쟁이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사회 악에 대한 대결 의지를 분명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그러면 이 줄거리 한번 다시 따져봅시다. 철거 개고장이 날아오면서 이 난쟁이 가족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입주권을 찾아오겠다고 영희가 가출하고 또 자기 몸을 또 희생을 해서 어렵게 입주권을 가져왔지만 아버지는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공장 굴뚝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 후의 이야기도 연작 소설로 쭉 이어지는데 전부 다 이 삼남매가 공장 직공이 돼요. 뭐 전기 공장이든 기계 공장이든 앞서 인쇄 공장이든 이렇게 삼남매 또 어머니까지 네 분이 다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최저 생활이 안 됩니다. 이게 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이제 저임금에 시달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근로 조건은 뭐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또 무엇보다 장시간 노동, 근로기준법은 있지만 이제 지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 영수 형제가 노동운동을 하니까 또는 노동조합을 만들었더니 바로 이 자본가들의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 노동조합을 뭐 탄압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 소설에서는 영수가 어떻게 자기들의 요구를 더 이상 전할 방법이 없으니까,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저 사장만,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사장만 없어도 훨씬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칼을 들고 찾아가서 이제 사장을 찔렀는데, 사장 얼굴을 몰랐나 봐요. 그 친척을 찌르게 되고 그 일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 영수의 극단적인 선택을 뭐 이렇게 지지할 사람은 없겠지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그 환경은 좀 이렇게 읽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제도 같이 한번 볼까요?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 빈민이 겪는 소외와 삶의 고통, 이렇게 도시 빈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난쟁이 가족을 불러온 것이고, 1인칭 주인공 시점, 내가 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만 다른 소설하고 차이점은 그 나가 바뀌죠. 영수에서 영어에서 영희로 이 서술자의 변화를 주면서 좀 다양한 시각을 확보하려는 것이 의도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또 이 예비 작가들이 이분 책을 많이 필사를 하는데, 다른 책과 눈에 띄게 다른 점이 문장이 짧다는 겁니다. 짧게. 그래서 글의 속도감도, 읽는 속도감도 주고 있고, 군더더기 없는, 그 노동자들의 삶이 그렇죠. 이제 군더더기 없는, 이게 살이 부유한 노동자 잘못 못 봤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는 짧게 쓰는 게 좋아요. 이게 자기가 어떤 잘 모르면 말이 길어지죠. 지금 쌤도 지금 하고 이렇게 문장을 길게 빼는 나쁜 버릇이 있는데, 짧은 게 듣기 좋습니다. 그리고 또 짧으면 눈에 잘 들어와요. 사실은 이건 여러분이 할 건데, 또 실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발표를 좀 했었죠. 일부 친구들이 발표하고 듣고 했는데,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가의 권리, 인사권, 직장 폐쇄권,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고, 여기에 이 동등한 위치에서 대하고 타협을 하라는 의미로 노동 상권을 노동자에게 부여한다고 그랬죠. 그 근로기준법은 이 자본가와 노동자와 또 중간에 정부가 같이 법을 만드는 것이고, 자본가든 노동자든 다 지켜야 하는 건데, 꼭히 이게 뭐 노동자에게 특별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거죠. 최대한이 아니고 최소한으로. 근데 여기 최소한에 대한 입장이 이 자본가와 노동자가 많이 달라서 그 갈등이 있습니다. 자, 근로기준법에서 그 중에서 노동시간, 최저임금,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일 텐데, 요 찬반 입장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 자기 입장을 말해 주는 거 서술형 문제로 출제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현행 노동시간 다 아는 거 확인해 볼까? 하루 성인 기준 8시간, 일주 58일 40, 연장근로 12시간, 평일 또는 토요일 이렇게 섞어서, 그 연장근로도 가급적 시키지 말라고, 이때는 이제 수당에 원래 받던 수당의 1.5배를 주게끔 돼 있어요. 그럼 최대 몇 시간입니까? 더하기 52시간이 되죠.
이전에는 휴일 근무 토일 8시간 8시간 쳐서 68시간이었으니까 많이 줄었죠. 이게 단계별로 줄이고 있는데 내년 이맘때 되면은 내년 7월쯤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은 다 52시간을 실시합니다. 53시간 하면 불법이 되는 거죠. 그 이제 5인 미만은 조금 더 일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제 법으로 이제 제약하지 않는다. 아마 영세업자겠죠. 자, 그러면 혼자 정의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요. 근로시간 단축 찬성 논리 이런 발표했던 거 확인해 봅시다. 근로자의 삶의 질, 행복감, 저녁에 있는 삶, 이 가족끼리 같이 모여 앉아서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또 외식도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여가 시간 활용해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마트도 가고 또 소비를 하니까 소비를 하면 또 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일을 시간을 줄이니까 그 줄인 시간만큼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일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 고용이 확대될 거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만 근로시간을 줄여서 피로도를 줄일 수 있고 뭐 이렇게 졸면서 일하다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고 이런 일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업재해를 좀 막는 효과가 있을 거다. 뭐 그리고 또 찬성 논리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 써주면 얘기해주면 아마 상당히 고맙겠죠. 이런 사람이 즐거울 거야. 여러분 쓴 글을 안 보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얘기해주면. 근로시간 또 반대하는 입장도 그 논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 거다. 새로 고용하면 또 인건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럼 그렇게 인건비 나가고 하면 이 자본가의 주머니가 사정이 안 좋을 텐데 투자를 적게 할 것이고, 그럼 결국 생산량이 저하되는 거 아니냐. 그럼 피해는 또 다 전체 국민에게 돌아갈 거다. 일자리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오히려 인건비 부담이 적은 비정규직만 잔뜩 많이 만들어 놓을 거다. 계약직, 비정규직. 내일이 계약될지 안 될지 모르면 불안하죠, 삶이. 이걸 바라느냐. 그리고 이제 요 얘기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더 일해서 여건이 돼서 더 일하고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싶은데 왜 그걸 법으로 막느냐. 이렇게 얘기한 친구도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죠. 더 일할 자유, 또 더 많은 임금을 막는다. 그래서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탄력 근로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거. 아이스크림 공장 같으면 여름에는 이런 52시간 정하지 말고 한 석 달 동안 뭐 70시간, 80시간 일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연장 그 1.5배 하는 것을 뭐 하지 말자는 얘기도 있긴 한데, 그럼 분명히 자본가에게는 유리합니다. 그렇겠죠. 공장주에게는. 노동자에게도 유리한 건지 아닌지는 조금 고민스러워요. 이제 반대하는 사람은 노동자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거죠. 이제 안정적인 생활이 안 된다는. 그 봉급이 일정하게 들어와야 뭐 은행 빚도 갚고 한데, 이 탄력 근로제 하면은 또 석 달 말고 나머지는 또 적게 일하고 또 적게 받아야 되니까. 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고. 자, 두 번째, 최저임금.
이것도 한때 16% 정도를 임금을 많이 올려서 이때 찬반 논쟁이 가장 뜨거웠는데요. 그리고 반대쪽에 또 특히 이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위주로 도저히 살기 어렵다 이런 호소가 많아서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2.9% 이제 많이 줄었죠. 16%에서 2.9%. 그래서 한 8,050원, 8,500원 정도 되네요. 현재 최저임금이 시급 1시간당. 이걸 뭐 월로 계산해도 뭐 200만 원이 안 되는 돈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200만 원 안 되는 돈으로 4인 가족이 살 수 있나 뭐 이런 이제 문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이 찬성하는 입장 최저임금 여기서 더 많이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팽팽한데 찬성 논리는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게 되고 또 삶의 질을 이제 향상시키고 있고 임금 격차를 해소한다. 이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빈부격차 상위 20% 20대 80사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실제로 뭐 상위 10%가 90%의 재화를 갖고 있는 사회이긴 합니다. 그런 차이를 최저임금을 올려주면서 차이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소득 주도 성장 뭐 전문 용어 같은데 뭐 별 얘기는 아닙니다. 임금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가 그렇죠. 주머니 돈이 있어야 쓰니까 소비가 늘 것이고 소비가 늘면 그 공장이 또 잘 돌아갈 것이고 선순환이 될 거다. 최저임금 더 올려도 좋겠다. 자, 반대하는 입장 이게 을과 을의 문제란 게 제일 고민스럽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그 최저임금을 올려주면서 자기가 오히려 최저임금 받는 사람보다 더 못한 꼴이 되더라는 거죠. 그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 위기에 직면해서 이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그런 영업 손실 때문에 투자를 적게 할 것이고 경제 지수도 나빠질 거고 고용은 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입장. 그리고 뭐 반대 이런 최저임금 올리려고 하는 것이 포퓰리즘 아니냐? 포퓰리즘 뭐죠?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거. 대중 추수주의라고도 하는데 그런 정책이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반대 의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각을 달리해서 그럼 정말 최저임금 때문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겼느냐? 최저임금을 올렸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더 이 자영업자나 이 소상공인을 힘들게 한 것 중에 이런 문제 카드 수수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조금 이게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수수료 0.7%, 일반 이렇게 자영업자는 뭐 2.3%인가 이 차이가 많죠. 그 우리 상식에도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있는 집은 수수료를 적게 받고 가난하고 없는 쪽은 수수료를 더 동네 슈퍼에는 수수료를 많이 받고 그리고 없는 쪽은 조금 더 챙겨줘야 되는데 지금 카드 수수료는 반대였죠. 몇 년 전까지 이랬는데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에서 이제 동네 가게 들어와서 조금 이제 가게가 되려고 하니까 주인이 임대료를 올리는 거죠. 이런 건물주의 행포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대기업 위주의 정책, 각종 뭐 세금 혜택이라든가 실제 고용은 중소기업이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건 대기업 위주의 어떤 정책이 더 문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최저임금
그리고 또 뭐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이제 대충 봤습니다. 마무리 할까요? 요 구절은 쌤이 난수공에서 제일 이렇게 인상 깊게 봤던 문장인데요.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에 인용되어 있는, 난쟁이 아빠가 꿈꾼 세상은 지나친 부의 축적을 사랑의 상실로 공인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 힘들잖아요. 자, 그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전기도 끊고 수도도 끊고, 자, 이렇게 하라는 건데 영수는 생각이 조금 달랐나 봐. 사랑이 같지 않은 사람을 벌하기 위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 자, 이게 이제 아빠의 생각인데, 뭐 법으로까지 가는 걸 이렇게 영수는 그렇게 좋게 안 봤나 봐요. 쌤은 뭐 이런 법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사랑을 갖지 않은 사람을 벌하기 위해 법을 제정해야 된다. 좋지 않나요? 근데 영수는 이런 법으로까지 안 가고 교육의 수단을 이용해 누구나 고귀한 사랑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 이 영수의 생각이었다. 저 난수공을 3시간 공부했는데요. 첫 시간에 메비우스띠 얘기를 했었죠. 안과 밖이 따로 구별이 안 되는, 안과 밖이 따로, 내가 아니라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나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사실은 언론이 그렇게 한 것을, 또는 위에 내가 존경하는 어른의 생각을 내 생각인 양 그렇게 또 믿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좀 비판적으로 한 번 더 의심을 하면서 보는 것도 더 진실을 찾아가는 길이다. 요 그림은 손상기라는 하가인데, 우리가 몸이 불편한 사람이 꼽추 하가이기도 해요. 구보능이라는 하가도 있었고, 손상기라는 하가도 요 서울 달동네를 그린 겁니다. 요 그림 보면서 난쟁이 가족도 한번 생각하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